자, 그 다음에는 정원이 발생하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정원이 발생하는 요인은 어떤 자연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인위적인 요인들, 그런 요인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선 자연적인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 이렇게 나누는데, 자, 자연적인 요인은 우선 기후, 지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밖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선 기후부터 볼까요? 기후. 자, 기후는 예를 들면 사막 기후가 있다. 또는 우리나라처럼 온화한 기후가 있다. 그러면은 정원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도 자, 비가 적절하게 오고 하니까 나무가 잘 자라고. 근데 사막 기후는 그러지 못하죠. 나무가 못 자라니까 나무를 키우려면 물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용하는 것들이 불편하고 또 그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화려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가 없잖아요. 제한된 요소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기후의 영향에 따라서 발생하는 조경의 어떤 형태가 달라진다. 바람이 심한 곳은 또 방풍 시제를 해야 되니까 또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기후. 그 다음에 지형에 의해서 정원의 형태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지형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노단식과 그 다음에 프랑스의 평면계약 정원은 이 두 가지는 어떤 지형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단식은 이제 이탈리아가 경사지였기 때문에 이 경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형태였고, 그 다음에 평탄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면계약 정원이 탄생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르노트르였죠. 르노트르. 이 르노트르가 이 프랑스의 평면계약 정원을 만든 사람인데, 이 르노트르가 이게 유학파거든요. 어디서 유학을 했냐면 이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탈리아의 노단식 정원을 배우고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국으로 딱 프랑스로 와서 보니까 프랑스는 경사지보다는 이게 평면에다가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정형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는 노단식에서 평면기각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큰 영향이 뭐예요? 지형이었죠. 지형은 어떤 정원의 형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 밖에 식물, 토질, 암석 같은 이런 것들도 정원이 발생하는 그런 자연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요인은 자연적인 요인이 아닌 사회적,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관련된 겁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사람이 관련됐느냐, 사람이 관련되지 않은 자연이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사회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사람이 관련되니까 우선 사상과 종교, 첫 번째 사상, 그 다음에 종교, 이건 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동양 같은 경우는 이 동양의 정원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동시에 마찬가지인데 이런 신선 사상이 탄생합니다. 이 사상이 신선 사상. 신선 사상은 뭐냐면 불로장생하는 신선의 거처를 현실화시키고자 해요. 그 안에다가 연못 안에다가 섬을 만들어서 삼신산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삼신산. 그러니까 신선이 거처하는 세 개의 산이 있는데 그 중국에서 유일한 것인데요. 여기에 중국에 삼신산이 있는데 이게 봉래산과 방장산, 그 다음에 영주산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산이 중국에서는 신선이 거처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연못 안에다가 이렇게 섬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 세 산이 여기 있는 섬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신선이 거처하는 곳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신선의 거처를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유행한 겁니다. 중국에서 이제 태액지라고 하는 그 정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남지와 안압지가 대표적인 신선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정원 양식이에요. 자, 이런 신선사상은 어떤 사상이다. 이 사회적인 요인이죠. 그 다음에 서양 정원이나 이슬람 정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세시대 때 수도원 정원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종교의 영향을 받는 거죠. 종교. 중세의 어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에 의해서 수도원 정원이 탄생했고 이슬람 정원 같은 경우는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한다든지 하는 물을 도입하게 됩니다. 정원에다가. 자, 그런 것들도 다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물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연못을 만들고 분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사분원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나중에 뒤에 배게 될 텐데 다 물을 도입하면서 만드는 그런 종교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사상과 종교는 사회적인 요인이죠. 자, 그 다음에 역사성. 역사적인 그런 형태로 넘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부터 시작해서 고대, 그다음에 중세, 그다음에 르네상스, 그다음에 근대, 현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떡떡떡 끊어져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시대적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바뀐다는 거죠. 시대가 흘러가면. 그래서 이 중세 때는 굉장히 폐쇄적인 정원을 꾸미는데 외부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고대도 마찬가지죠. 고대도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안에 정원을 꾸미는데 이걸 중정식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담으로 둘러싸인 주택 정원이나 또는 중세의 성곽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중세 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폐쇄적인 그런 정원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오면서 이렇게 개방적인 정원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개방적인 정원과 그 다음에 이제 또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는 그 노단식 정원, 그 다음에 프랑스 평면개혁 정원 17세기, 18세기 때는 영국의 풍경식 정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오면서 개방적인 정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역사적인 그런 역사성에 의해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다음에 민족성에 의해서 나타난 정원들이 있다는 거죠. 민족성. 그래서 그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정형식 정원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노단식, 프랑스 평면개혁식,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기 후기부터는 이렇게 풍경식 정원이 전원 풍경식 정원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국의 어떤 민족성 그런 전원 생활을 좋아하면서 전통을 고수하려는 그런 민족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양식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또 일본은 축소지향적인 민족성에 의해서 고산식 정원이 발생하고 또 축소지향적인 그런 뭐 축경식 양식 이런 게 발생하게 되는데 다 이게 민족성이에요, 일본에. 그래서 이런 민족성도 사회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밖의 요인으로 정치, 경제, 건축, 예술, 과학, 기술 자, 이런 것들 다 사회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1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1장까지 일단 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다음 편에 넘어가면서 한국을 이제 계속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